안녕하세요. 12단계 수학학원 수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핵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1대1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먼저 1대1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함수에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1대1이야. 그래서 1대1 함수여야 한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들은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즉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곡선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대1 함수에다가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운데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끊어진 부분이 우선 없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함수 fx를 살펴보니까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값 기호 들어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그냥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그냥 풀어주느냐?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 이상이면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x-1이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 우선은 x-1이 0 이상일 때, 즉 x가 1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x가 1일 때 실제 y값 한 번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fx는 어떻게 될지 한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시기값은 0보다 작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x에 1 대입해보면 x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우선은 1,-1을 지나는 1차 함수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fx는 우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x는 1을 기준으로 x가 1 이상이면 1,-1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1을 지나면서 이 직선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니까 x는 1이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도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야 될까요? 아니죠.
1대1 함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래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해야 한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x가 1 이상일 때 우리가 올라가게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1보다 작을 때도 우리는 올라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x가 지금 1 이상일 때 한번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도록 그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즉 왼쪽 편에다가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직선은 어떤 직선? 내려가는 직선이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함수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지만 이 함수 fx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a 플러스 1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이때 fx 어떻게 그렸습니까? 얘가 올라간다면, 즉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 얘도 올라가야 돼. 즉 얘도 기울기가 0보다 커야 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직선이 내려간다면, 즉 기울기가 0보다 작다면 이 부분도 기울기는 0보다 작아서 같이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기울기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즉 두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거 우리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서로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기울기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울기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해서 0보다 커야 하고요. 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줄게요. 따라서 이제 실수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일 때 양수 a의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fx는 우선은 2차 함수고요. 지금 2차항의 개수는 a인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되겠습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줄 건데 꼭지점의 좌표는 2,2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fx에 있어서 정의역이 x는 2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2보다 작은 부분, 왼쪽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y는 fx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fx가 있으면 이제 역함수, fx의 역함수가 또 필요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역함수 기억나시죠?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는 우선은 얘랑 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상태라는 거 먼저 배우셨죠. 자, 그래서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f의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와 f 역함수의 교점, 이 경우는 여기인데요. 이 점은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f와 f의 역함수 그리고 y는 x 세 군데가 다 한꺼번에 지나가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다 라고 하면 이 교점은 결국 누가 되느냐?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y는 x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교점이 두 개라고 얘기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y는 x와 y는 fx 자체가 교점이 두 개예요. 선생님이
이 꼭지점 지나가게끔 그렸는데 왜 그렇게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2,2는 y는 x 위에 있는 한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y는 fx와 y는 x의 교점, 두 개의 교점 중 하나가 2,2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교점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점의 좌표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y는 x라는 이 직선의 특징입니다. y는 x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즉 그냥 기울기를 그렸을 때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길이가 3루트이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이 점의 좌표는 2,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3만큼 올라간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5,5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함수 fx는 2,2와 5,5를 지나는 함수이고 따라서 양수 a 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f5가 5라는 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F5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5 대입하면 9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 값이 얼마다? 5다. 따라서 9A는 3이고요. 양수 A의 값 3분의 1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양수 A의 값 3분의 1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1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두 점근선의 교점은 1,2다.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유리함수 그래프의 전체적인 특징 한번 설명하면서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1이고요. 이때 점근선을 한번 찾아가 볼 것이고 그래프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거기 때문에 식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뭔가요? 2x-2죠?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따라서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점근선은 x는 1, y는 2, 그리고 여기 지금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새로운 좌표축으로 인식했을 때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지금 한 쌍의 곡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x가 0일 때 y의 값 얼마인지 한번 y절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0 넣으면 y는 1이네요. 네, 그래서 0,1 지나가는 함수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우선은 점근선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점근선은 x는 1, y는 2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함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의 중심은요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1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이 유리함수는요 기울기가 1이면서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대칭의 중심 있죠?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한 점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면서 대칭의 중심 1,2를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대칭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은 1,2이다. 점근선이 x는 1, y는 2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은 1,2이다. 네, 기억은 참이네요. 그리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아니죠.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4사분면 지나가고 있고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3사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우선은 이 유리함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한 점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에 1,2 지나간다고 했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겠네요. 따라서 지금 3번 지금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무리함수에서 한 문제 골라봤어요. y는 루트 x-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선은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리함수는요. 우선 꼭지점의 좌표는 1,0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0이고 그러면서 지금 y는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y는 kx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kx, 이 직선은요 반드시 기울기에 관계없이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즉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아예 만나는 점이 없겠죠. 그러면 만나도록 하려면 최소한 지금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경우에는 딱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거죠. 직선이 내려가면 안 만납니다. y가 0일, 기울기가 0일 때는 딱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키우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무리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k값은요. 0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k값의 범위는 우선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키워도 상관없느냐?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가 지금 선생님 표현한 곳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무리함수와 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키우면 돼요. 기울기를 키워줄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울기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긴 커야 하는데 어디까지? 접하는 순간 직전까지만 지금 기울기를 키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kx와 y는 루트 x-1이 접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한다의 개념이 뭡니까? 교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교점이라는 건 또 뭘까요? 그래프상에서 교점이라는 것은 두 함수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에 있어서 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립방정식 풀듯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우선 서로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양변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왔는데요. 교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야 중근을 갖는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야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은 당연히 판별식은 0이 되어야 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의 값은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k제곱이 1이고요. k제곱이 4분의 1이어서 k는 풀마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찾는 k는 어차피 0보다 큰 i이기 때문에 k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즉 접하는 순간 이때 k 값은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2분의 1이 되기 직전까지 지금 이 직선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두 함수 y는 루트 x-1과 y는 k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기 전에 반드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 문제 6문제 뽑아봤는데요. 마지막 이제 두 문제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익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시험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이와 선우, 명화, 민호, 민희를 다음 조건에서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우선 여러분들 기본 공식부터 암기합시다.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n 팩토리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ABC라고 할 때 AB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ABC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5명의 학생을 지금 일렬로 세우는 건데 조건이 각각 달라요. 자,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혜영이, 선우, 명화가 이웃에 있는 경우 자, 우선 5명의 학생이 있는데 혜영이와 선우, 그 다음에 명화가 이웃해서 지금 일렬로 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 민호, 민희는 어떻게 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웃해서 서야 하는 이 3명은 한 사람으로 우선은 묶어주셔야 하는 거죠. 이웃해서 줄 선다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지금 혜영이 옆에는 선우나 명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한 몸처럼 줄 설 때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 명으로 취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기 때문에 공식은 3팩토리얼 되겠죠. 그런데 이때 혜영이와 선우와 명화가 지금 여기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혜영이, 선우, 명화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6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영이와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어요. 이번에는 혜영이하고 선우 사이에 한 명이 끼어 있습니다. 그게 명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혜영이와 선우 사이에 들어갈 한 사람을 3명 중에 혜영이와 선우 사이에 들어갈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3C1 되겠고요. 그래서 혜영이와 선우 사이에 이제 들어갈 한 명을 선택해 주고 나면 이제 여기는 다시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이제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요 밖에 다시 2명 더 있겠죠? 왜냐면 전체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문제니까요. 이 3C를 의미하는 건 뭐였습니까? 혜영이와 선우 사이에 들어갈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3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고려하지 않은 거 뭐 있을까요?
혜영이와 선우가 서로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팩까지 해주시면 이제 이 문제 마무리 되겠는데 계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C1은 3이고요. 3팩은 지금 6이죠. 그래서 2번도 나도 역시 36가지. 그 다음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이, 선우,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자, 혜영이와 선우, 명화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5명 중에서 5명을 한 줄로 세울 건데 이 3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양 끝에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지금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사람 중 어떤 한 사람만 왼쪽 끝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른쪽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양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사람 중 어느 누구도 양 끝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적어도 한 사람은 이 3명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양 끝에 적어도 한 사람이 여기 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에 있든지 오른쪽 끝에 있든지 아니면 양쪽 끝에 다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케이스를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요 한 가지 케이스를 구해서 빼버리는 편이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되겠고요. 5팩토리얼에서 이제 어떤 경우를 빼버리겠습니까? 양쪽 끝에 혜영이나 선우, 명화 중에서 아무도 양 끝에 오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혜영이와 선우와 명화는 여기 가운데 위치하게 되겠고 양쪽 끝에는 민호 또는 민희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혜영이와 선우, 명화 여기 안에서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곱하기 민호와 민희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2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네. 자, 그래서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108가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경우의 수 싫어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경우의 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 속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선우, 혜영이, 명화 이 3명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주변으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양 끝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 있다. 이 문제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조금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순열과 조합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핵심 문제풀이 이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는 역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서 가지고 왔는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이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 자, 우선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번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각각 대표로 뽑힌답니다. 그러면 남학생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서 1명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3C1 그리고 동시에니까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 여학생도 1명 뽑을 건데 여학생은 4명 있으니까 4명 중에서 1명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12가지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사건, 이건 내년에 배울 용어긴 한데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쉽게 우선 설명을 해보면 지금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남학생, 여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표 2명이 어떤 경우 있을까요? 남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우리가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학생 2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데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2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2가지 상황을 지금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기보다는 전체에서 대표 2명이 모두 남학생인 경우를 빼버리는 편이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요, 결국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7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거고요. 이때 2명의 학생이 모두 남학생이니까 3명 중에서 2명의 남학생 대표가 뽑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7C2니까 2팩분의 7 곱하기 6 마이너스 3C2는 3C1이랑 같죠? 그래서 3이 되고요. 그래서 18가지가 우선 답이 될 건데 선생님이 굳이 지금 2번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예시로 드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방송 말미에 이 부분만 듣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다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면 우선은 2명을 뽑을 건데 여학생 1명을 미리 뽑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 1명 뽑아놓을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C1 해서 4가지가 되겠고 여학생 1명 뽑혔으니까 나머지 1명은 남학생이 뽑히건 여학생이 뽑히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선은 여학생 중에서 1명 뽑아놨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니까 6명 중에서 여기에 올 1명, 대표 1명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4가지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답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이 24가지는 전체 지금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보다도 훨씬 더 큰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풀이 방법에 있어서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는 모순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힌다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미리 1명 뽑아놓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남학생이 와도 상관없고 여학생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나머지 사람 중에서 1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왜 지금 이 경우는 안 되는지 간단하게 지금 수형도 그려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학생 4명을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을 가불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여학생 4명 중에서 1명 뽑혔다고 했으니까 그 1명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다 가볼 필요도 없어. A하고 B까지만 살펴봐도 여러분들이 금방 모순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학생이 대표 1명으로 우리가 미리 뽑아놓은 여학생이 A라고 하면 나머지 지금 6명은 누구냐? B, C, D 그리고 가, 을,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만약에 1명 뽑아놓은 여학생이 B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 3명 A, C, D 그리고 남학생은 갑, 을, 병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모순점 찾으셨죠?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 A, B가 대표로 뽑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BA가 대표로 뽑히는 경우 되겠습니다. 즉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경우인데 이 24가지 안에는 각각 다른 경우로 지금 적용이 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힌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전체 경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케이스를 뺀 나머지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2명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죠. 이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서 그렇게 구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문제 6가지 풀어봤습니다.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